고속도로에서 대학 전세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트럭을 들이받는 등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모두 27명이 다쳤습니다. 태풍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복구 작업이 곳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여전히 비가 내리고 복구도 더뎌 농민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 일대가 4년 안에 서울 잠실과 비슷한 종합 스포츠타운으로 조성됩니다. 기존 육상 경기장과 실내 체육관도 신설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학교 수업을 듣기 위해 서울에서 군산으로 향하던 대학교 셔틀버스가 화물차와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학생 2명이 크게 다치고 2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40km 지점 군산 휴게소 부근. 버스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오더니 화물차 뒷부분을 강하게 들이받습니다. 화물차는 튕겨나가고 버스는 한참을 밀려난 뒤 중앙분리대에 다다라서야 멈춰섭니다. 사고 차량은 수업을 듣기 위해 서울에서 군산으로 향하던 대학교 전세버스였습니다. 황소를 다주시 앞에가 이제 들어오면서 바람도 같이 들어오고 친구들도 다 앞좌석에 부딪히고 비명 소리가 들리길래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 25명과 운전기사 그리고 다른 차량 운전자 등 모두 27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셔틀버스입니다. 버스 앞부분이 심각하게 찌그러져 있고 뒤에는 화물차 적재함의 일부가 꽂혀 있을 정도로 사고 당시에 충격이 컸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버스가 5톤 트럭을 추돌하면서 트럭에 비료포대가 쏟아졌고 이를 피하기 위해 속도를 줄인 승용차와 뒤따르던 1톤 화물차가 2차로 추돌했습니다. 관광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앞서 진행하는 5톤 화물을 추돌을 했다. 그래서 사고를 해서 이제 5톤 화물차에 있던 비료포대가 도로에 떨어지고 한편 사고 당시 화물차에서 떨어진 비료포대가 도로 수백 미터에 쏟아져 고속도로 한 개 차선이 3시간가량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수많은 생채기를 남긴 태풍 링링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복구 작업이 곳곳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비가 여전히 계속되는 데다 피해 조사에도 시간이 필요해 농민들만 답답한 상황입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장수의 한 인삼밭입니다. 해가림 시설 절반이 폭삭 주저앉고 인삼들은 상당수 줄기가 꺾이고 잎은 검게 짓물렀습니다. 공무원들까지 피해 복구에 나섰지만 다 자라지도 않은 인삼을 수확해야 하는 농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지금 이게 5년근짜리입니다. 7년을 지금 고생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그 태풍이 오는 바람에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이 심정이 참 너무나 참담합니다. 복구 손길이라도 미치는 곳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강풍에 벼가 쓰러지는 도복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복구에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지 이틀이 지났지만 이 논에는 이렇게 벼가 쓰러져 나달이 물에 젖은 채 방치돼 있습니다. 계속되는 비에 벼가 다시 쓰러질까 세우지 못하고 있는 건데 그대로 두면 나달에 싹이 틀 수밖에 없습니다. 못 건지지. 싹이 나면은 쌀이 안 되니까 아직 익지도 않은 쌀이니까 속상하죠.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고. 사과나무 250여 그루가 뿌리채 뽑힌 피해를 입은 과수원은 아예 손을 놓았습니다. 과수원 바닥에 떨어진 사과가 썩어가고 있지만 한 차례 보험조사원이 왔을 뿐 피해 보상은 기약이 없습니다. 볼 때마다 나도 속상하고 그래서 빨리 치워야 되는데 1년 농사 1년 내내 우리 손 다 갖고 와서 해는 농사 이렇게 망치니까 참. 시군마다 가능한 인력을 총동원해 긴급 복구와 피해 조사에 나서고 있지만 무너진 농심을 달래기에는 속도가 너무 더뎌 보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를 제거하러 나갔다 추락한 50대 소방관이 결국 순직했습니다. 부안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부안 행안면의 한 창고 지붕 위에서 나무 제거 작업을 하다 추락한 52살 권태원 소방관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 오늘 끝내 순직했습니다. 권 소방관의 빈소는 군산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연결식 등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군산에서는 새만금 인입철도가 내년 준공을 앞두고 공사가 한창인데요.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잇따른 터널 발파 작업에 주택 곳곳에 균열이 생겼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업체 측은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주택 벽 아래에 틈새가 커지고 천장에서 떨어진 콘크리트 조각이 보입니다. 외벽에도 균열이 생겼고 처마와 기둥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을 15가구에 이런 흠이 생긴 것은 지난해 5월부터 새만금 인입철도를 놓기 위해 마을 뒷산의 터널을 뚫는 발파 공사가 시작된 이유입니다. 막 지붕에서 한 봉돌이 내려올 것 같아요. 툭툭 떨어져요, 이 뒤쪽에서. 주민들은 즉각 철도시설공단에 항의했지만 시공사가 대신 나서 그동안 수백 차례의 발파는 기준에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으로 기준치가 소음이라든가 진동 수치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방음 시설이라든가 하향 양이라든가 그런 걸 조절해서. 하지만 주민들은 실제 공사 강도는 시공사가 작성한 공사 기록을 훨씬 넘는 수준이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후회가 돼요. 내가 차라리 그때 가서 한 사람이라도 젊은 사람이 가서 해볼 걸. 전라북도 환경분쟁조정위에 진정도 해봤지만 주민 대부분이 노인인 마을에 2달 만에 전달된 내용은 기각 통보였습니다. 건물이 노후된 데다 공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진단이 있었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피해 보상 신청이 받아들여져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 거는 물의 무게가 아니라고 봅니다. 횟수가 중요하지. 내년 말 준공을 앞둔 새만금 인입철도 공사를 추진 중인 군산시는 공사 현장마다 상황이 다르다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도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단위 공사 때문에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어 원인 규명과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전주시가 오는 2023년까지 전주 월드컵 경기장 일대에 서울 잠실과 비슷한 스포츠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기존 육상 경기장과 실내 체육관도 신설 형태로 이전될 계획이어서 시민들의 새로운 쉼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범수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전주시 외곽 지역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일대입니다. 지금은 보조 경기장과 논, 공터로 이루어져 있지만 4년 뒤면 서울 잠실의 올림픽 종합운동장과 비슷한 스포츠타운이 조성됩니다. 덕진동에 있는 종합경기장과 야구장, 전북대 안에 있는 실내체육관을 차례로 옮겨오기로 한 겁니다. 전주시는 이미 14년 전 이곳을 체육시설 부지로 정했는데요. 최근 부진의 사유지를 모두 매입한 상태입니다. 정부 심사를 마친 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은 당장 내년 하반기부터, 실내체육관은 오는 2022년부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신설될 경기장은 관중석 수나 시설면에서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전망. 국비를 포함해 1,40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만만찮은 게 사실이지만 기존 시설들이 노후화로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스포츠 시설들을 이곳에 집적화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홍보 효과가 있고 시설 운영 효율화로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장기적으로 스포츠타운에 녹지공원을 가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세운 상태입니다. 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이 이전함에 따라 기존 덕진동 부지를 생태공원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시민의 숲 1963 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대한민국 중고등학생들 공부는 많이 하는데 기초학력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은 낮은 기초학력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는데 교육당국에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교육부가 내놓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입니다. 수학의 경우 중고등학생 10명 중 1명이 기초학력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학력이 계속해서 떨어지자 서울시 교육청이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년 3월부터 서울의 모든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은 읽기와 쓰기, 세마기를, 중학교 1학년은 교과 학습 능력까지 더해 표준화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초3하고 중1에 한해서는 표준화된 도구를 한번 사용을 해서 이게 교사의 관찰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다가 약간의 신뢰성을. 이는 최근 진단평가를 강화하도록 한 교육부 기조와도 방향성을 같이 합니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여전히 각 학교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학습 능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교사가 판단해 선별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기초학력이 전북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만큼 안이한 대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교사들의 경우에는 관찰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수준을 충분히 진단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학생들에는 검사지를 통해서 줄 세우기식의 평가를 지향하는 한편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은 조기에 발견해 지원하는 교육당국의 세심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오늘 오후 3시쯤 김제의 한 고등학교 과학실에서 유해물질인 프롬알데하이드 5리터가 누출돼 교사 29살 A씨가 어지럼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학생 52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과학실 안에서 A씨가 홀로 프롬알데하이드를 옮기다 일부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돈봉투를 돌린 의혹이 제기된 수협 조합장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군산 수협 조합장 A씨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선거에 앞서 조합원들을 만나거나 지인이 대신 전달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휠 생산업체인 ASA 전주 공장의 노조 와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전주 고용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ASA 노조가 설립 한 달도 안 돼 핵심 간부를 타 지역으로 전보하고 노조 탈퇴를 회유하는 등 노조 파괴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점심시간에 개최된 노조 행사에 대해 사측이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며 당국에 특별 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전북 출신 장관 후보자들이 임명돼 업무에 들어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산 출신의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전주 출신의 이정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전북 출신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하고 오후에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도내 장관급 인사는 6명으로 늘어 지역 현안인 전북 혁신도시 금융중심지 추진과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전라북도 신임 정무부지사에 우범기 민주당 예산결산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이 내정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사의를 밝힌 이원택 정무부지사의 후임으로 부안 출신으로 행정고시를 거쳐 광주시 경제부시장과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을 지낸 우범기 민주당 수석 전문위원을 정무부지사로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원택 정무부지사는 내일 퇴임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2020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가 마감된 가운데 도내에서는 19,100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11월 14일 치러지는 수능에 재학생 15,561명, 졸업생 3,261명, 검정고시 응시자 337명 등 모두 19,159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402명 감소한 것으로 역대 최소 인원이며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전국적인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전라북도는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유치 요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고 내년 하반기 지정을 위해 유치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군산에 1.95제곱킬로미터 규모로 추진되는 강소연구특구는 국비 지원과 지방세 감면 혜택이 제공되며 스마트 그린 에너지와 자동차 융복합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양식 시스템 구축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아쿠아 디지털 트윈 협의회는 오후 2시부터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전북형 첨단 스마트 양식 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해 포럼 창립식을 가졌습니다. 전통 양식 산업을 바꿀 이번 사업은 오는 2021년부터 6년간 3,500억 원을 투입해 데이터 기반 양식 표준화와 인공지능 무인 자율 시스템 구축, 전문 인력 양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내 비브리오 폐혈증 확진 환자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됩니다.
군산시 보건소는 최근 부안과 고창에서 각각 1명씩 비브리오 폐혈증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며 환자 발생 빈도가 높은 9월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간 질환자나 알코올 중독자 등의 고위험군은 치사율이 50%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원룸에서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을 벌인 결과 타살 정황을 찾지 못했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